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 사회는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젊음들이 편히 내일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집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생존이 급급해 당장 나쁜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굶주림에 지쳐 빵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가난 때문에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배고픈 이를 외면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소명이요 책무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행 전과가 없고 전체 피해액이 2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 이해찬을 징역 1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내 인생은 막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판사님의 선고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른 돈을 모아서 무전 취직했던 상인들에게 돈을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정을 나오려는데 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해찬 군 축하해요. 자, 이거 인생 선배가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요. 판사님은 저에게 책 한 권과 차비를 하라며 용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어요. 아마 제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거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겠죠. 땡전 한 푼 없는 저에게 판사님의 선처는 정말 벅찬 감동이자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행위는 가중처벌인 거 알죠? 다시는 피고인과 판사로 볼 일 없겠죠? 네, 판사님. 저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죽어라 이래서 저 때문에 피해봤던 분들에게 다 갚아드릴 거예요. 해창군, 그건 안 돼요. 네? 죽어라 하면 안 되고 살려고 해요. 저 판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첫 월급 타면 연락해도 될까요? 판사님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겠죠. 판사님은 바쁘신 분인데 저 같은 놈을 만날 시간이 없으시겠죠. 아니요, 밥은 제가 삽니다. 해창군 월급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저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느낌은 삶의 의지와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판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저는 판사님과 만날 약속을 했어요.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도 밀지 않아 지저분했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이발하고 얼굴도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는 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법원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판사님은 절 몰라보시더라고요. 판사님! 이해찬군. 이야, 이거 너무 멀끔해져서 몰라봤어요. 어디 봅시다. 이야, 이발하고 나니까 완전 훈남이군요. 하면서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던 판사님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판사님은 제 얼굴 구체적으로 턱 아래 흉터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해창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흉터 어쩌다 생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요.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랑 놀았던 것만 실루엣처럼 생각나거든요. 아빠랑 저랑 우리끼리 하는 씨름이 있었어요. 제가 헐크처럼 으아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들면 아빠가 저를 붕 들어서 이불에다 슉 착지시켜주는 그런 놀이였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달려가다가 얼굴을 그대로 장식장 유리에 꽝 박았나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진짜 저를 업고 막 뛰셨거든요. 저 판사님 왜 우세요? 이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 판사님 잘못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판사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판사님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어요. 혹시 옛날에 김종빈이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김종빈. 네? 그 이름을 판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이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이럴 수가. 종빈아 하면서 판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저 판사님 왜 그러세요? 종빈아 내가 네 애비다. 아유 내 새끼.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판사님이 제 아버지라뇨.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기쁘기보다는 너무 얼떨떨해서 그냥 벙찐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혼하고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이혼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는 화려하고 끼가 많은 사람이었어. 배우가 되고 싶어 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높은 이상만큼 실행력이 따라주지 못했어. 나는 고시를 준비하다가 네 엄마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 당장 마을 금고에서 취직했는데 네 엄마는 꿈을 펼치기는커녕 갈수록 자책과 자학이 심해졌단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아니었나 싶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시 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퇴근한 뒤에도 직장에 남아서 고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엄마랑 상의를 했고 5개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네 엄마가 승낙을 해줘서 난 정말 안심하고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지. 드디어 1차 시험에 합격한 뒤에 집에 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야. 나랑 살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싫어서 도망간 건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 엄마랑은 자주 통화도 했으니까 너도 잘 지낸다고 그런 줄로만 알았지 조금도 의심을 안 했어. 얼른 시험 마치고 가야겠다. 우리 세 식구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예전 살던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제야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더라고. 아버지는 더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지원하려고 중단했던 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줄곧 어머니와 연락을 했기에 어머니와 제가 이사를 한 것도 까마득하게 모르셨어요.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와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발품을 팔면서 쫓아다닌 결과 어머니가 이산 집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술로 간이 다 망가지셔서 폐인이 되어 계셨다고 해요. 여보, 종빈이는? 우리 종빈이 어디 있어? 그 자식 죽었지. 내 인생 망친 새끼. 꼴 좋다. 뭐? 어머니는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시험 공부한다고 처와 자식을 돌보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고 탓하며 몇 년을 비통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망가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데 어머니는 알코올성 간견화 말기로 예후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간이식할 사람을 구해서 어머니에게 수술을 받게 했는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술을 끊지 못해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끝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어머니가 그래도 어딘가 살고 계실지 않을까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어머니. 나도 어머니를 버렸지만 어머니도 나를 버렸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다시 꺼내보니 참담하고 비참했으며 씁쓸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희한한 일이지. 네 사건을 맡고 꿈을 꿨는데 예전에 너하고 씨름하면서 놀던 그 무렵에 너가 나왔어. 그때처럼 웃으면서 나에게 달려드는 걸 내가 이렇게 안아서 올리는데 그때 꿈에서 깼지 뭐니. 그 꿈 때문인지 피고인석에 서 있는 너를 보면서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면 저 나이일 텐데 하고 남 같지가 않더라.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이 못나서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네 탓이야.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지금까지 실루엣만으로 보이던 아버지의 과거 잔상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현재의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해지면서 저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왜 이제 왔어? 왜? 종빈아 미안하다. 아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되찾고 다시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들고 그동안 무전 취직했던 가게에 찾아가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액을 변상해 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랍니다. 아버지는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 가운데 저만큼 기구한 인생 역경을 살아온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방임과 괴롭힘으로 가출해서 기억을 잃고 실어증에 걸리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다시 탈출해서 노숙자로 살았던 지난한 인생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밥벌이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청소년 시기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나쁜 어른들이 약한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여리고 어린 새싹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벽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혹시 숱한 시련 끝에 좌절과 절망 속에 계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암담하신가요? 달이 차면 기울고 그렇게 기운 달은 다시 가득 차오르듯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게 끝은 아니더군요. 끝이라고 생각될 때 인생은 거짓말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좀 더 힘을 냅시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겨울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남녘에는 매화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봄을 뜨겁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있는 힘껏 살아냅시다.